혈관 건강과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지질가설의 재평가에 관련된 저널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 동맥경화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1년 사망 통계에 의하면 이제 1위는 남녀 공통으로 1위는 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3위, 4위 정도가 이제 심장 질환, 이제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다음으로 그 동맥경화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명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이런 것들도 대부분 혈관하고 관련되어 있고 심지어 암도 대부분 이제 동맥경화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혈관 건강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명이라든가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 건강과 동맥경화에 가장 좋은 영양제가 주류의학 쪽에서는 이제 고지혈증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권위자나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실제로 고지혈증 약을 영양제처럼 이렇게 드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질가설의 재평가가 나온 지가 벌써 4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을 먹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질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관상동맥 질환을 비롯한 그런 동맥경화 질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이제 영상을 보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질가설이 틀렸다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칼슘 패러독스입니다. 즉, 칼슘의 역설인데요.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칼슘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 그 여성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 그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갱년기 이후에 그 골다공증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약으로는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약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섭취를 하고 계실 건데요. 이런 여성들에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분들이 오히려 동맥경화와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이 상승한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칼슘 패러독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골다공증에는 칼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칼슘을 섭취를 하다 보면은 뼈에는 칼슘이 부족한데 동맥에는 칼슘이 과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이런 심장질환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했을 때 가장 이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전이라고 보면은 혈관에 그런 동맥경화가 있는 부위에 칼슘을 빼다가 그 뼈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약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동맥경화에 그 석회화되어 있는 칼슘만 싹 빼가지고 안 그래도 그 뼈가 약해져 있는 골다공증이 있는 그런 뼈로 칼슘을 잘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은 아니지만 영양소가 있습니다. 석회화된 혈관의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혈관에 있는 석회화되어 있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혈관의 칼슘을 빼내서 그것을 뼈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MGP를 활성화해서 동맥과 정맥에서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MGP를 활성화해가지고 빼내는 작용을 하고요. 일단은 혈관에서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에서 그 오스테오칼신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분을 활성화해가지고
칼슘을 그 치아와 뼈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칼슘의 역설이 작용하는 그런 원인, 그리고 우리가 동맥경화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비타민 K2의 결핍이 지대한 영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 K라고만 하면은 비타민 K1을 알고 있는데, 이 비타민 K1은 이제 응고작용을 하죠.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어떤 출혈이 생기지 않게끔 엉덩이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는 그 혈액 응고와 상관이 없이 이런 칼슘 대사에 주로 관여하는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K에는 보통은 MK4가 있고 MK7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섭취하는 거는 MK7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섭취하면 되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비타민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많이들 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슘 약에도 비타민 D가 함께 복합제로 되어 있어서 섭취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비타민 D의 역할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혈관에 칼슘 수치를 올려주게 되죠. 근데 만약에 비타민 K2가 없다면 혈관의 칼슘 수치만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혈관에 염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직에서 뭐 혈관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뭐 어떤 인대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그 MGP, 아까 말씀드렸죠,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 이것이 그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동맥경화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는 것은 비타민 K2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골세포에서 오스테오칼신을 또 분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활성화시키는 것이 K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비타민 D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K2하고 비타민 D를 함께 섭취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그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대충 드시는 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 50에서 한 70 정도의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하는 역할이 이제 조골세포에서 오스테오칼신, 그래서 분비를 하고,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로 그 칼슘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를 분비하는 게 비타민 A인데, 이거를 또 활성화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K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어떤 혈관이나 이런 조직에서 칼슘을 배출하게 했을 때, 이런 불필요한 칼슘을 몸 밖으로 소변으로 배출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비타민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안 된 그런 아까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과 같은 것이 그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A가 억제를 해서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타민 K2, 그리고 D, A,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로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 주로 하는 기전은 비타민 K 디펜던트 카복실레이즈, 즉 비타민 K가 있어야지 활성화되는 이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함으로써 오스테오칼신, 뼈로 칼슘을 이동시키는 이 단백질 효소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MGP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이나 조직에 있는 칼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역할, 뼈에서 칼슘을 배출시키게 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게 비타민 D이고, 비타민 K2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를 촉진시키고, 오스테오칼슘과 MGP를 생성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파골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신장에서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오스테오칼슘과 MGP를 생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 세 가지가 적절하게 밸런싱이 맞아야지 칼슘 대사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타민 D하고 칼슘 정도만 섭취를 했을 텐데,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K2하고 비타민 A도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보통 한 5,000 IU 정도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A도 한 2,500에서 한 5,000 IU 정도 섭취를 하게 되겠고요.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한선은 없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25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틴의 부작용 중에 부작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이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차단을 하는 역할이 바로 스타틴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단이 됨으로써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는 그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이 생성이 억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 먹는 분은 코큐텐을 꼭 섭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게 생성을 막으니까 코큐텐이 생성이 안 되고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쪽 오른쪽을 보면은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1에서 합성이 되는데 콜레스테롤 대사가 차단이 되면서 즉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합성이 차단이 되면서 비타민 K2가 합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K2의 결핍이 더 생길 수 있고 동맥경화가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이 최종적으로 덜 되면 이 비타민 D도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의 합성이 저해가 되고 K2의 합성이 저해가 되면서 오히려 동맥경화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이제 드시는 분은 비타민 D하고 K2를 꼭 함께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제품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뭐 A 한알, 뭐 D 한알, K2 한알 이렇게 처방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A랑 D랑 K2가 한 알에 한꺼번에 있어서 먹는 불편함도 좀 알수를 줄여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이 왜 부족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처럼 이제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약을 드셨을 경우에 지용성 비타민 ADK2가 부족할 수 있겠고요. 이런 지질 가설이 있어서 그동안 뭐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고지혈증이 심해지고 동맥경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방을 잘 안 먹었죠. 예. 지방을 잘 안 먹기 시작했고 대신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오히려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동맥경화가 더 심해지게 됐죠. 그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방 섭취 자체가 많이 줄면서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성 지방 속에 지용성 비타민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비타민, 동물성 이런 지방의 비타민 K2가 생성이 되는데 이 K2는 이전에 K1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이 K1 같은 경우에는 그 엽록소, 풀에서 옵니다. 그래서 풀에 있는 엽록소를 통해서 K1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K2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옥수수 사료만 먹으면서 풀을 먹지 않는 그런 공장식 그 사육을 통한 가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먹는 그런 동물성 지방에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결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이런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그 동물성 지방 중에서도 그 풀목소라고 있잖아요. 풀을 먹여가지고 사육을 한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타민 K2를 고갈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런 동물성 지방이 싫으신 분들은 저도 고기를 많이 먹진 않는데 비타민 K2에 대한 그 보충을 위해서 저는 낫또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지방이 싫으신 분들은 낫또를 하루에 한 25에서 최소 25에서 한 50g 정도 드시면은 비타민 K2를 한 25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보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기호가 잘 맞는 분들은 낫또를 드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그 영양소 아주 중요한 비타민 K2,
비타민 D, 비타민 A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보충을 해주시면 좋은 영양제니까 꼭 챙겨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